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 수업에서는 미디어 아트 알아보기입니다. 미디어 아트 쪽에서도요, 미디어 파사드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디어 파사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어 파사드라는 말들.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란 무엇일까요? 그 얘기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이 건축물의 내부나 외부의 공간을 겸해서 건축의 디자인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동영상을 입히기도 하고요. 또 이런 IT 기술 등이 융합되어서 건축물을 새로운 의미 공간으로 변모하게 하는 이런 종합 정보 전달 매체입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는 이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와 건축물 외면의 그런 중심부를 가리키는 이 프랑스어예요. 이 파사드는 그것들이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사드는 얼굴이나 겉모양을 뜻하는 라틴어 이 포시에스의 그 원이 있고요. 사람들이 건물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입구의 정면을 우리는 파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외벽에 빛과 영상을 비추는 이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건축물의 외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건축물을 재해석하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디지털 경관 조명, 또 미디어 보드, 미디어 월, 디지털 사이니스 같은 이런 말과 미디어 파사드를 섞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미디어와 파사드. 이게 결합돼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미디어 파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이렇게 대중 매체를 의미하는 미디어와 건물의 정면들 혹은 중심부를 의미하는 이 프랑스의 파사드 합쳐진 용어라고 얘기했죠. 이 미디어 파사드는요, 디지털 경관 조명, 또 미디어 보드, 미디어 월, 디지털 사이니스 같은 그런 용어와 혼재되어서 사용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적인 구현과 이 활용 수준을 감안할 때 미디어 파사드로 통용하는 것을 가장 적합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디어 파사드라고 이렇게 통용을 해서 말을 씁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는요,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미디어가 건물 외벽에 부착되거나 투사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주로 이 LED 그 조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LED 조명 패널, LED 디스플레이, 이 프로젝트 매핑, 키네틱 이런 네 가지 디스플레이 기술들을 접목해서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엑스나 이쪽으로 가면 굉장한 이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미디어가 아주 막 움직이는 것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건물 외벽이 아주 커다란 이런 대형 스크린으로 재탄성되기도 하고요. 이런 빛과 영상을 이용한 그래픽 요소는 하나의 스토리나 메시지를 담아서 미디어 콘텐츠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건물의 외벽은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요. 이런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전달해서 그 전에 다른 모습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도심 한복판에서 초대형 공연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시각적인 즐거움으로 사람들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파사드는 광고, 홍보와 같은 이런 상업적 용도로 관심을 두고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미디어 파사드는 도시 경관 그리고 공공예술의 범주로 개념을 확장해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라고 나온 게요. 최초로 나온 것은 이 1982년에 SF 영화의 블레이드 러너라는 이 영화에서 처음 이런 개념이 등장하였고요. 이것이 일본 도쿄에
쿠프런트 빌딩에 1998년에 나타났고, 이것들을 미디어 파사드라는 이런 명칭을 이제 사용을 해서 빌딩에 이런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이 나스닥 빌딩 1999년에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현실에서 구현되면서 주변 경관을 이용한 하나의 미디어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미디어 파사들은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2004년에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백화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이 홀로그램과 LED를 사용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 갤러리아 백화점의 미디어 파사드는 이 백화점 이벤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하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이런 좋은 반응으로 인해서 시청역, 삼성화재 빌딩, 역삼동 GS타워, 서울스퀘어 등 중요 장소에 설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경복궁, 뭐 광화문에 있는 쪽, 뭐 이런 문화재 건물, 지역 관광지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파사드는요, 이색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주요 장소들과 결합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의 이런 연쇄적인 상승 효과는요, 이 미관상 스펙터클한 이런 도시 경관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에는 어두워서 관람이 어려운 관광 명소나 문화재를 이런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화려한 조명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입혀서 낮에 보는 느낌과 같은 아주 다른 이색적인 매력과 즐거움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 파사드는 문화적인 가치를 재창출해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1989년부터 시작한 이 프랑스 리옹시에 비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파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이게 하나의 관광 효과를 극대화시켰고요. 도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세계적인 축제로 알려져 가지고 매년 12월이 되면은 해외 각지에서 수백만 명이 방문해 가지고요. 이런 유명 관광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미디어 파사드가 도시와 어우러져서요. 이런 문화, 관광, 경제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여주는 거요. 이거는 1923년 1923년에 이 LG 전시장에 있는 이 입구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게 오래된 미래의 기법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는 최근에 생겨난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800년도에 1980년도 그쪽에 생겨났다고 했죠. 이미 20년 전부터 이렇게 실내외 공간에서 이런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온 방식입니다. 그동안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미디어 아트는 각종 전시에서 이런 빛과 영상을 통해 입체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던 방식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 방식은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요. 얼마 전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적인 전시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2023년에 이 LG 전시장 입구로 S자로 휘어진 패널 260장을 이어 붙여서 눈앞에 아주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는 생동감을 구현했죠. 여러 미술 전시에서도 이런 인터랙티브한 이런 관람객에게 명화 속을 거닐 수 있는 이런 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미디어 파사드는 실내 공간에 미디어 아트가 실외 공간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 아트에서 공공예술 분야로 확장하고 있고요. 광고나 PR, 마케팅, 이벤트, 공연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아주 활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술 작품이 된 이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란 이런 건물에 이 발광 이 다이오드라는 LED 조명이 설치돼서 대형 스크린에 이런 이미지나 영상을 구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법이에요. 이로 인해서 도시의 건물은 미디어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과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두루 활용되는 이런 미디어 파사드는 조명과 영상, 그리고 정보 기술이 결합된 첨단 기법입니다. 나아가서 이 미디어 파사드는 예술 콘텐츠를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변환시켜서 공공예술이라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오페라 하우스의 미디어 파사드는 2016년에 이것들을 개방을 했는데요. 아름다운 공공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 아트와 공공예술 분야는 물론 광고, PR, 마케팅, 이벤트, 공연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그 쓰임새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얘기한 호주 오페라 하우스의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아주 이게 이제 보통은 이 미디어 파사드가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켜지는데 이 밤이 꼭 대낮 같죠. 무슨 공연을 보는 것 같죠. 이게 5개 광고로 실현된 이 벽 없는 미술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외에서 이렇게 공연을 미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죠. 이렇게 도시의 건물 전체를 거대한 캠퍼스로 활용하는 디지털 미술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벽 없는 미술관이라는 광고를 통해 실현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벽에 그림을 걸지 않고도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처럼 온 도시를 예술작품으로 도배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제 예술품의 이미지로 가득 찬 이런 벽 없는 미술관, 이것들을 구축해서 모든 시내의 모든 예술을 개인이 감상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이 앙드레 말로는 이 주장하는 바가요, 건물 전체를 거대한 캠퍼스로 활용하는 이 미디어 파사드가 등장하면서 이제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건물 외관에 빛을 비춰서 환상적인 이미지를 교환하는 이런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 아트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의 광고의 표현 기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리옹시에는요, 1989년에 빛축제를 개최해 쇠락한 도시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도시의 부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매년 이렇게 12월 초에 열리는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한 4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작품 수가 늘어나고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리옹시는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04년에 서울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벽에 이 미디어 파사드 디스플레이를 선보여서 첫 신호탄이 됐다고 그랬죠. 이 갤러리아 백화점도 이 LED 조명을 분착해서요, 이 유리 디스크 4,330장을 썼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그림이 벽면에서 움직이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거죠. 아주 파격적인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는 예술 작품이지만 이렇게 딱딱한 도시 건축물을 탈바꿈시킨 이런 공공미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시청역, 뭐 역삼역, 서울역, 뭐 점점 확대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코엑스까지. 그래서 이 세계 최대 금요인 이 서울 스퀘어 미디어 파사드는 리모델링 후에 지금까지 일몰 후에 매시 정각에 15분씩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준 2004년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의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이 만들어진 이 홀로그램과 이 LED를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그동안 이 미디어 파사드는요, 5개 광고물법과 빛공해 방지법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광고물이 등장해서 기존의 법에서는 이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나 크기 같은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 디지털 광고물이 불법 광고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5개 광고물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법 관한 법률 5개 광고물법 시행 2017년 7월 20년 7월 22 죄송합니다. 7월 26일에 개정됨으로써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법이 제2조 1항에서 디지털 광고물을 5개 광고물에 포함시키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이 디지털 광고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광고물도 합법화되어서 미디어 파사드가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게 빛, 디지털 상호작용으로 펼쳐지는 거리의 예술입니다.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표출 방식이 있고요. 또 건물 외변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표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디어 파사드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그 유형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돌체 구스터 캡슐 커피 머신의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미디어로 하는 방법이죠. 이 5개 광고 업계에서는 파사드를 구현하는 기술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이 투사 사상 또는 프로젝트 매핑입니다. 이 투사 사상은 이 대상물의 표면에 빛 영상을 투사해서 그 대상을 다르게 보이도록 변화시키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건물, 외벽을 비롯해서 인테리어 공간이나 오브제 같은 빛을 투사하는 모든 것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물리적인 오브제에 빛을 투영하면 처음의 형태와 다른 착시 현상을 유발해서 환상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투사사상 기술을 활용한 파사드를 프로젝션 파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요.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에 의한 미디어 파사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부분의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을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정보를 전달하는 이 매개물로 활용해서 마치 거대한 크기의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로 이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세 가지 유형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이런 상호작용 기술에 의한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 기법은 관람자의 움직임이나 소리에 반응해서 수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설치 예술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이 기법은 도시 공간의 물리적인 환경을 고려하면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이 설치 예술의 기능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갤럭시 S9 나왔을 때 부르주 칼라파의 비디오 파사드입니다. 1918년에 갤럭시 S9가 나왔을 때 이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17년에 서울의 이 미디어 캠퍼스의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 미디어 파사드는 하나의 피상성의 놀이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는 빛 조명을 이용한 초기에 이런 전광판 스타일 형태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런 디지털 기술과 융합돼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죠.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는 우리에게 이런 경이로운 시각적인 자극을 주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디어 파사드의 영상은 컴퓨터에 전멸하는 이 화소가 만들어낸 이 가상적 이미지일 뿐입니다.
일찍이 이런 미학자 발터 베냐민 이 사람이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대는 개인적인 자극을 주소하며 시작했다. 빠르게 스쳐가는 군중, 아케이드의 명멸하는 조명, 순간으로만 존재하는 이미지는 근대 도시가 개인에게 부여한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학자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그 피상성의 놀이 공간이 미디어 파사드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생길 것이다 하고. 이 아케이드로 대표되는 이 도시 공간은 여러 계급이 대립하는 이런 사회적 공간이자 새로운 미적 체험의 장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화적인 놀이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것이죠. 또 마셜 맥루레라는 사람은 미디어 이론가로서 양대 산맥을 이룬 빌렘 플루셔 디지털 미디어의 현상학에 주목했습니다. 가상이 현실로 변하는 이 현대에 접어들어서 철학자들이 회피하던 이런 가상적인 것들이 부활했다고 선언했고요. 디지털 문명이 가상을 현실 속에 편입시켜서 진리의 전통적인 의미를 퇴색시켰다면서 현대 사회의 피상성을 예찬했습니다. 피상성이라는 게 뭐냐? 피상성은요,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성질을 우리는 피상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디어 파사들은요, 피상성을 가장 대중적으로 규환한 기법이라는 점에서 이 피상성을 예찬한 이 플루셔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간의 존재론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플루션은 가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해상도의 차이죠, 한마디로. 문자의 시대가 가고 다시 영상의 시대가 왔지만 그 영상은 과거의 영상과 달리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점들을 연결해 선의 세계를 창조해 나갑니다. 역순으로 추적하면 점은 선으로 형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선은 평면을 형성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평면은 입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입체는 실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점, 선, 면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모든 예술의 기초적인 거는 이런 점, 선, 면에서 시작이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점 플러스 시간, 선이 되죠. 선 플러스 시간은 평면이 됩니다. 평면 플러스 시간은 입체가 되죠. 입체 플러스 시간은 실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실과 가상이 넘나드는 이런 세계가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서 0차원의 세계, 그래서 조각 3차원, 벽화 2차원, 문자 1차원이죠. 픽셀은 뭘까요? 0차원입니다. 이렇게 이동해온 인간은 이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컴퓨터의 픽셀을 조합해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4차원의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루션은 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현실의 가상성도 있고 가상의 현실성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가상과 현실의 경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런 능력이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이 이런 주술적인 상상력을 중시했다면 현대인들은 이런 기술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바탕으로 꿈을 현실화시키는 이런 추상적인 놀이 공간의 한복판에 뭐가 있다고요? 미디어 파사드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가 오늘날 이렇게 더욱 주목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도시의 랜드마크 효과와 상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이런 관광 홍보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관광 홍보의 효과와 더불어 경제 효과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목적에 알맞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도적인 이런 미디어 문화가 발전할 것이고요. 그 활용성이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운 미디어 파사드도 어떤 이에게는 공해가 될 수 있죠. 행인의 주목을 더 끌기 위한 화려한 빈 영상을 비추다 보면 눈에 이런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공공 분야에서 거액을 들여 미디어 파사드를 노출하는 까닭은 이런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는 분명 5개 광고의 일종이지만 미학과 예술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 파사드는 광고와 예술의 경계선에 놓인 표현 장르로 분명하죠.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서 활용돼서는 곤란하겠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는 듯한 이런 즐거움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빛나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을 하기 위해서 2017년에 이런 미디어 파사드를 했죠. 또 이것은 이응노 미술관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이응노라는 작가는 하얀 밤 그리고 빛, 그래서 영상작품 공모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21세기형 공공미술 미디어 파사드 디아크 건물 외관에 펼쳐졌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되는 지점인 이 강 정보의 4대강 문화권 디아크는 하늘로 비상할 듯한 위용을 내뿜는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뉴욕에 거점을 둔 세계적인 건축사무사 아심토트의 공동대표 하나 라시드의 디자인한 이 디아크 구조는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 우리 전통 도자기 막사발, 수면의 돌을 튕기면 점점 이 연결되는 수제비 등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미디어 파사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인간, 미래를 다루는 이 강공전을 말하다 테마로 이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작품을 이렇게 해서 나비의 꿈, 안나 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를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스퀘어의 건물 벽면에서 영국의 미디어 아트 작가인 줄리아 로퍼의 걷는 사람들이 영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관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의 감상물의 하나인 거대한 화면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건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다. 이 미디어 파사드, 이 서울스퀘어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이 미디어 파사드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있죠. 그리고 서울스퀘어에 이렇게 해마다 바뀌어서 하는데요. 이거는 방고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런 명화의 작품이나 유명한 일상적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바꿔서 해마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환경 디자인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브랜드 파사드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예예요. 해외 사례로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이 블랭켄 라이트라는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미디어 파사드가 대중화되면서 이렇게 창문에 깜빡깜빡하는 이런 미디어 파사드로 이렇게 건물의 창에서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해서 친구와 함께 건물을 디스플레이로 한 핑퐁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미디어 파사드를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이런 브랜드 파사드를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에 있어서 브랜드 파사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구축되었죠. 건물주, 상권, 지체자, 관객, 건물의 특성, 지역의 특성, 뭐 여러 각도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야지 이런
문화적 창의, 미래 이야기를 담은 공간의 가치를 통해서 도시의 관광상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 독일의 블랑켄 라이트의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파사드의 좋은 예입니다. 이게 기업주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의 각도에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적인 요소 외에도 체험,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파사드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과 감성, 참여가 만나서 완벽한 파사드로 디자인을 구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사드 이면을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는 이런 형태, 재질, 색상, 조명 등이 다양합니다. 이런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활용 특성 방법을 이용하고 기능과 이런 일반적인 파사드가 아니라 스페이스 마케팅을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이스 마케팅은 공간을 도구로 사용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구매 또는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브랜드 파사드의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광화문에 있는, 이거는 이제 숭례문, 홍례문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숭례문, 경복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로 많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신세계에서도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했습니다. 이게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4차 혁명 시대입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4차 혁명 시대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머추얼 가구래요. 경매에서 45만 달러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레이싱 헤르의 가장 유명한 디자인 가운데 하나인 오르텐시아 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디자이너 이 안드레스 레이싱 헤르가 온라인 경매에서 이렇게 10점을 판매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현실적인 가구 작품들 만들고 가상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팁, 스페이스 소파는 디지털 상에서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판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유니티원, 얼리언 엔진 같은 개발 플랫폼은 물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앱에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제작할 때 이런 3차원 모형을 활용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프티 케이트웨이는 온라인 장터에서 경매에 붙여진 이 레이싱 헤리의 가상 가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엄청난 이 총 45만 달러 이상을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매자와 함께 디자인하겠다고 약속한 마침 가구가 경우에는 이 엄청난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핑크 테이블 5천 달러에 팔렸대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죠.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아티스트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보완적인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경매에서 팔린 이 디지털 콜렉션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은 이 오르텐시아 의자라고 합니다. 레이싱 헤르의 인스타그램에서 그 작품이 유명세를 타자 실제 가구로 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서랍장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오브제죠. 올록볼록한 이 모습이 이 풍선껌의 풍선을 닮은 반짝거리는 핑크 테이블, 바람 빠진 은색, 벌룬 형상의 소파, 파상형 프라임 미로 서랍 아래 하나하나가 균형을 잡고 있는 이 크롬, 수립 은닉,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오브제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가상에서. 예,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